나는 중산층이라 믿었다. 교감 선생님의 은퇴 후 붕괴된 환상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지 않나요? 우리가 늘 당연하게 꿈꾸던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 그게 막상 닥치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직장이라 여겨졌던 교직 생활을 하고 승진까지 해서 교감 선생님이 됐다면 나름대로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요, 현실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조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우르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은 어여시 컸다지만 여전히 여기저기 손 벌릴 일이 생겨나고 설상가상으로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비가 슬슬 늘어나기 시작하죠. 결국 은퇴 후에야 비로소 내가 알고 있던 중산층 생활은 환상이었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현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 58세 교감 선생님의 계획과 다른 은퇴. 제가 아는 58세 김 교감 선생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김 교감 선생님은 30년 넘게 교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승진도 빠르게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2의 인생도 탄탄대로겠지라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김 선생님 본인도 크게 걱정 안 했어요. 퇴직금?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이라 어느 정도 쌓여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죠. 연금? 교직연금이면 크게 부족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 후 통장을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동안 자녀 교육비로 빠져나간 돈도 많았고 집장만이나 차량 구입 같은 큰 지출들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게 다 미래의 내 돈에서 미리 조금씩 땡겨 쓴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특히나 김 선생님은 퇴직 직후 평소에 못했던 것 좀 하고 살자며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병원비와 가족 행사 자녀 결혼식 등 비용이 겹치면서 내가 계획한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은 조금 무리였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김 교감 선생님이 깨달은 건 은퇴 후의 자금 규모를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교직이라면 여유가 있을 거라고 막연히 믿었지만 실제로는 집 안팎에 크고 작은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많은 게 현실이었죠. 2. 은퇴 후 프리랜서 꿈꿨던 60세 디자이너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교직이랑은 좀 다른 길을 걷다가 은퇴를 한 60세 박 씨 이야기예요. 박 씨는 대기업 디자인팀에서 25년 넘게 근무하셨고 마지막엔 꽤 높은 연봉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은 저축 많이 해놨을 거야 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본인도 회사 다닐 때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생각했대요. 1년에 몇 번씩은 해외여행도 다녔고 집도 갖고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막상 퇴직금을 받고 보니 생각보다 실제 손에 쥐어지는 돈이 적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출 상환도 남아 있었고 대학 다니는 늦둥이 자녀 학자금도 필요했고 차량 유지비 등 생활비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래도 박 씨는 퇴직 후에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수입을 창출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회사 이름값도 있고 동료들의 백업도 있었기 때문에 일이 척척 굴러갔는데 막상 혼자 나와보니 영업부터 실무, 수금돈 받는 과정까지 전부 직접 해야 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병은 건강 문제였어요. 근무 시절에는 조직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회사 보험 혜택도 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죠. 나이가 들수록 잔병 치레가 잦아지는데 병원비 부담이 생각보다 커졌습니다. 결국 박 씨가 깨달은 건 중산층이었던 내 삶을 지탱해주던 건 회사라는 울타리와 그 체계적인 복지였구나라는 점이었대요. 퇴직 후엔 그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내가 쌓아온 전문성만으로 일어서려 해도 여러 문제가 동시에 닥쳐오는 거죠. 그래서 박 씨는 은퇴 직전 5년 정도는 최소한 퇴직 후 스스로 업무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3. 56세 부부 교사, 동시 은퇴 후 겪은 리얼 생활비 부족.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사례는 조금 특이한 경우예요.
교사 부부가 똑같이 정년퇴직을 해서 둘 다 안정적인 연금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56세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교사, 아내도 교사. 둘 다 합치면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중산층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여기저기서 터졌어요. 자녀 결혼 자금, 두 자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혼 준비를 해서 생각보다 목돈이 크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부모 간병비 양가, 부모님이 모두 고령이다 보니 요양원 비용이나 병원비가 엄청나더래요. 주택 유지 보수 집을 오래 쓰다 보니 급작스러운 누수나 리모델링이 필요했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부부가 연금만으로는 택도 없네? 하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 달에 대략 30만 4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세금, 공제, 보험료 등등 빼니 실제로는 체감 금액이 훨씬 줄어들었고 동시에 나갈 돈은 생각보다 더 많으니 중산층이 아니라 자칫하면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는 계층이 된 셈이죠. 그래서 지금은 부부가 함께 사교육이나 학원 강사 등으로 투잡을 뛰고 있어요. 은퇴하고도 안식 같은 건 잠시뿐이었고 사실상 다시 일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부부가 하소연하듯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가 교사 부부라면 노후가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믿음 자체가 환상이었어요. 은퇴 후 내가 중산층일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자. 우리가 흔히 중산층이라고 말할 때 정확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죠. 월 얼마 이상 버는가, 집은 있는가, 자가용은 있는가, 해외여행은 얼마나 다니는가.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은퇴 후에도 충분히 생활비를 충당하고 여유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단순히 월급이 얼마였느냐가 아니라 퇴직 후에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소득 흐름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금이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교감 선생님이든 대기업 임원이든 교사 부부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은퇴 후 소득이 기대 이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았다는 사실도요. 물론 은퇴 준비란 게 쉽지 않습니다. 한창 벌 때는 아이들 학비나 생활비로 급급하고 또 집 사고 차 사다 보면 퇴직금이나 연금만 막연히 믿게 되거든요. 그런데 막연한 기대는 미래의 빚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은퇴 10년 전부터는 구체적인 재무 설계를 하셔야 해요. 월 지출, 연금 예상 금액, 대출 상환 계획 등등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은퇴 5년 전부터는 투잡 또는 사이드 잡을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퇴직 후에도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인맥, 경험을 미리 쌓아두는 게 좋습니다. 비상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최소한 12년은 버틸 만한 예비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게 안전해요. 결국 나는 교감이니까, 나는 선생이니까, 나는 대기업 다니니까 이런 식의 타이틀만으로는 내 노후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가가 아니라 은퇴 후에 어떤 계획과 준비를 해서 실제로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가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마무리하며 누구나 나는 중산층이라 믿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에서 보듯이 중산층이라는 건 굉장히 유동적이고 특히 은퇴 후엔 그 경계가 급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든 대기업 임원이든 교사 부부든 노후라는 관문 앞에선 누구나 동일한 고민을 마주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자산과 예상 수입, 그리고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따라 은퇴 후 삶이 흔들릴 수도 있고 든든히 버틸 수도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면 당장 내 재무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혹시 내가 지금 막연한 믿음에 기대고 있는 건 아닌지 찬찬히 돌아보세요. 내가 중산층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믿음 대신 나는 뭐가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한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나는 중산층이라 믿었는데 왜 이렇게 빠듯하지? 라는 당혹감보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 큰 돌발 상황만 없으면 잘 버텨낼 수 있겠다라는 안도감을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은퇴 후에도 내 삶은 계속 이어지는 장기전이니까 말입니다.